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광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진짜 우리 영진이랑 성철이 꼭 봐야 돼요. 제가 이거는 항상 제가 클래식카를 하면서 제가 좀 유단히 조금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개똥 같은 클래식 카드를 많이 다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클래식 카드 타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개똥 같은 말을 왜냐면 진짜 이걸 고치면 저게 고장나고 저걸 고치면 이게 나가 있고 출고하면 이게 고장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진짜 이게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클래식카를 욕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도 클래식카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튼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자, 자. 지금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인 것 같아요? 어때요? 물음표. 자,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에어컨 첫 번째 시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때 그림 그리라고 했죠.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 뭐야? 넘어갔죠. 좀 오버하게 그릴게요. 그죠? 그러면 자, 저압은 일단 정상 범위에 있어. 오케이, 인정. 그럼 고압은 높잖아요. 자, 그럼 고압이 왜 높을까요? 자, 봐봐요. 요즘 날씨 그래. 그냥 25도 칩시다. 그러면 35도니까 28도에서 25도만 요 정도? 한 45 정도 봅시다. 저압 그죠? 근데 잘 봐야 될게요. 자, 45 정도면 여기 눈곱으로는 여기가 50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0이고 100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게 어쨌든 40 부분에 있잖아요. 그럼 오케이. 합격. 그쵸? 합격. 오케이. 자, 그러면 한 200, 이쯤 있어야겠죠. 250이나 이쪽에 있어야겠죠. 뭐 이거는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봐봐요. 아이고. 자,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300이래요. 여기가 200이래요. 뭐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죠? 근데 이게 왜 높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다? 대표님, 에어컨이 이상해요. 초보 전공의사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진짜 박수예요. 오, 훌륭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걸 프린트 해나가요. 지금 여기 캡처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요. 근데 이건 구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초보 전공의사는 이거 에어컨이 뭔가 이상합니다까지 얘기하면 이제 인정. 아시겠죠? 근데 자, 우리는 인정을 받는 걸 떠나가지고 이제 알아야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압 게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저압 닛불의 위치와 고압 게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고압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자, 저압은 내려간다고 했죠. 고압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컴프레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펌핑해서 압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압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흡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엔진을 생각을 하면 엔진에도 공기를 빨지 엔진에 공기를 뱉지는 않잖아요. 이 컴프레셔도 똑같아요. 여기서 흡입을 해서 이제 빱니다. 빱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흡입을 해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저압 닛불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고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컴프레셔에서 바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자, 우리는 여기다 고압 닛불을 연결하고 여기다가 저압 닛불을 연결한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자고요. 얘는 정상 범위에 딱 게이지가 오케이래.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고압이면은 얘가 높대요. 하이.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제 헷갈리죠? 자, 그러면은, 자.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받을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에어컨의 첫 시간에서 보면 뭐라고 했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물을 뿌릴 때 우리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아스팔트에서 물을 뿌릴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게 에어컨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계속 물을 뿌려줘야지 계속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라 바뀌었으면 어디에서는 기체에서 액체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이클이 계속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 얘를 뿜어주고 더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에바포레이터, 이게 지금 이제 에바포레이터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얘가 바로 여기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데예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가 시원한 데가 실내에 있어야겠죠. 그죠? 실내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실내에 있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켜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내에 자꾸 아스팔트에 물 뿌리듯이 이 에바포레이터에는 부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에바포레이터의 역할이라고 해서 뭐 다양하게 막 말 많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액체에서 기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만들어줄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콘덴사예요. 콘덴사.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죠? 이게 콘덴사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뭐냐? 우리가 에바포레이터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자꾸 만들어서 아스팔트 물뿌리 시원해지려면 누군가는 자꾸 기체에서 액체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가 시원해지면 어딘가는 뜨거워져요. 이게 바로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긴 시원하는 대신에 저긴 뜨거워져야 된다. 이게 이 정비뿐만 아니라 어떠한 과학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이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케어를 하면 뭐가 나빠지고 뭐를 잘 만들어 놨더니만 얘가 문제가 되고 이게 항상 이제 머피 법칙 같은 그런 것처럼 있는데 여기서 반대로 보면 얘는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액체에서 기체에서는 주위에 열을 흡수한다고 치면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건 주위에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뜨겁게 발생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식혀야겠죠, 에어컨이. 아, 죄송합니다. 팬이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콘덴서 팬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다? 콘덴서를 식혀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하나 나왔죠? 지금 열을 방출시키고 압력이 계속 올라간다. 오케이. 그럼 게이지로 봤을 땐 뭐가 있죠? 고압이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콘덴서가 안 식어주는 거예요. 계속 열만 받는 거예요. 계속 막 콘덴서가 계속 열 받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초보 정비사가 약간 칭찬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야, 일단은 고압이 올라가면 하나 알았어. 지금 콘덴서가 뜨거운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한번 물을 뿌려봐요. 거기다가 이제 물호수에다가 물을 뿌려서 아니면 에어건을 막 뿌려봐요. 에어건을 뿌리니까 갑자기 얘가 이게 쑥 내려가요. 어, 잠깐만. 콘덴서가 지금 뭐가 안 씻고 있네. 그러면 콘덴서 씻어야 되는데 팬이 더 나겠다 봐요. 아, 팬이 안 도네. 오케이. 근데 여기 헤이맨님이 얘기했듯이 팬은 도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 콘덴서 라인이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막힌 거죠. 순환이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야.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이거까지만 충분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을 함으로써에 대한 이 추가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압축된 공기는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보일샤르의 법칙이라고도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압축이라는 거는 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인터쿨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네시 인터쿨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엔진에서도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하잖아요. 이 압축하는 과정에는 열이 발생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더 열이 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에어컨 회로를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원만 가면 막 에어컨에 무슨 냉매 뭐 어쩌고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콘덴서의 역할, 컴프레셔의 역할, 뭐 익스펜션 밸브 뭐 이런 팽창 밸브에 대한 역할 이런 걸 되게 어렵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함으로써 이 열 방출 고압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거의 70% 확률로 가장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뭐겠어요? 자, 고압이 올라가거나 저압이 안 내려가거나 저압이 올라가서 또 고정하거나 뭐 단순한 거예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나타낼 수도 있고 가장 이제 피드백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 고압이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번 따로 이제 좀 에어컨의 원리와 게이지 보는 법으로 따로 잡아서 설명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마 이 내용이 조금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봅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좀 이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계속 봐요. 그냥 계속 얘를 봐. 여기에서 계속 보다 보면 여기에서는 가스래. 근데 여기서는 또 액체래. 액체에서 가스. 아, 분명히 배 대표님이 액체에서 가스로 된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개념을 잡으려고 에어컨 서적을 겁나게 반복적으로 읽었어요. 왜 저압이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저압하고 고압이 동시에 올라가면은 맥동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막힘이 있을 때에는 저압도 못 빨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회로에서 어딘가가 계속 막혀 있으면 펌프에서도 빨려고 했는데 계속 못 빨잖아요. 그러면 못 빨면 얘가 올라가겠죠. 팬이 안 도는 거는 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라니까요. 봐봐요. 설명을 제가 하는 대로 보면은 팬이 안 도는데 여기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고압만 올라가고 냉각이 안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수 있는 사이클이 안 나오니까 에어컨이 덜 시원하지. 그러고서 일정 압력 이상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여기 리시버 들어있는 트리플 스위치에서 압력 제한 밸브가 해서 에어컨을 닫죠. 아, 이거요? 이게 마우스 커서가 못 바꿉니다. 아, 이게 제가 항상 풀 숙제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은 이제 노트북이 있는 거라서 마우스 커서가 작긴 작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민망하게 교수님까지 오셔서 보시면 제가 또 부끄럽네요. 이게 지 뭔가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거 맞죠? 교수님. 이 자동차 교수님까지 오셔서 보니까 이거 민망하네. 네. 아무튼 주제를 열심히 더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S9 아카데미아 대표 배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